시청자. 검찰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말조차 듣지 않고 도대체 내부에 어떤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개혁의 본질을 절차로 바꿔치기 할 때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분리가 무엇을 끌어내고 무엇을 남기는지까지 손대지 않으면 제도는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남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본질도 함께 바뀐다고 믿는다면 간판만 갈아 단 식당에서 음식 맛이 달라질 거라 기대하는 셈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열이틀에 공개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바로 그 함정 위에 올라서 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일부가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장면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개혁의 외피를 둘러쓰고 옛 권력 구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순간부터 개혁이라는 단어는 민심을 속이는 장식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서부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 5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고 13날 정례회의에서 그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문위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자문위를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외양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개혁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내부 전문가들조차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할 정도라면 그 자체로 신뢰는 무너집니다. 정부안의 쟁점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자문위에서 논의된 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으로 발표됐고 사이버 범죄 같은 항목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수사 대상이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수사권이 넓어질수록 그 권한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집중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런 설계는 협업이 아니라 위계로 읽힙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상급 수사기관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서열표를 다시 그린 것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조직 구조 역시 문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수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한 설계가 제2의 검찰 특수부라는 비판을 불러왔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특수부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 특수수사가 정치수사와 결합해 어떤 폭력을 만들어냈는지 많은 국민이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소청 조직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나눈 구조가 현재 검찰청 구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개혁에 반한다는 의견이 자문위 내부에서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름만 바꾼 기관을 만들면서 국민에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할 셈이냐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라는 칼의 손잡이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방식, 그리고 그 칼이 정치와 결탁하는 고리를 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권한은 넓히면서 구조는 익숙하게 남겨두었다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 아래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공소만 전담한다는 큰 틀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틀을 떠받치는 실제 장치들입니다. 수사 우선권, 조직의 수직 구조, 직제의 이원화가 결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검찰을 해체한다더니 또 다른 검찰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개혁은 추진 동력을 잃습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공격에 특히 취약한 의제이기 때문에 한번 신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뢰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 결국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열세날 검찰 개혁과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갈등을 숨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습하라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이견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견을 관리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설계를 두고 제2의 검찰 특수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말로만 덮으려 하면 결국 덮이는 것은 불만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반발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안을 제2검찰청법이라고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분식쇼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거에 복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공소의 3단 수직 구조와 검사 신분 유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차근우 조국혁신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은 쟁점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라면 이름이 공소청이든 무엇이든 결국 수사권의 그림자는 남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부의 계획이 왜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행을 위해 정부조직법이 4월 2일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돼야 하고 이를 역산하면 3월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시행령 마련 시간을 고려해 4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회가 재구성되면 입법 집중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정 논쟁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일정이 촉박해질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정교한 설계이고 정교함이 무너지면 개혁은 곧바로 구멍이 납니다. 서두른 개혁이 남기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허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도 분명합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그 발언을 두고 우리 집게는 안 물어요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한 것은 제도의 문제를 사람의 선의로 덮지 말라는 뜻입니다. 검찰개혁은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좋은 사람이 앉으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권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그 권한은 다시 관성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설계를 지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설계가 흔들리면 현장에서 다시 권한이 되살아날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묵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봉욱 민정수석이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핵심 당사자라며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책임이 분명해야 방향도 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은 늘 관료적 타협의 압력을 받습니다. 타협이 반복되면 개혁의 언어는 비워지고 제도에는 그럴듯한 간판만 남습니다. 그러니 책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누가 무엇을 설계했고 어떤 비판이 제기됐으며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자신들이 논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논의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면 그 과정은 이미 투명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투명성이 무너지면 다음은 정당성입니다. 정당성이 무너지면 개혁은 정치 공방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 공방 속에서 가장 웃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기존 권력 구조를 지키려는 세력입니다. 개혁이 흔들릴수록 그들은 시간을 벌고 시간이 벌어질수록 제도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내부 단속용 구호가 아닙니다. 흐지부지한 절충으로 밀어붙인다면 검찰개혁은 또 한 번 미완의 개혁이라는 조롱 속에서 끝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제기되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형사소송법과 권한 배분까지 포함해 뼈대를 다시 세운다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설계의 재료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결국 개혁은 내부 비판을 껴안은 쪽이 이깁니다. 그 길만이 국민이 요구해온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